반갑습니다. 지병근 세무사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집필한 부동산 세금의 정석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뵀습니다. 책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 단계에서 납부해야 되는 그 세금들이 어떤 세금들이 있고 그 세금에 대한 상식과 그 절세 전략을 이 한 권에 한번 담아봤습니다. 부동산 중에서 가장 민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친숙한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.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초점을 둔 게 세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세금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, 그게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세무 상담을 하시는 분들, 그리고 중개사님들, 이런 분들이 누구나 쉽고 그 다음에 읽고 이해하기 편하게 편할 수 있게 책을 집필한 데 초점을 이렇게 두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법 조문을 갖고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쉬운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보통 세법책이라는 게 딱딱하고 편집도 좀 조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컬러풀하게 편집도 많이 신경을 쓰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세법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표, 그림, 사례를 갖고 설명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웬만한 내용들은 표하고 그림하고 사례를 갖고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.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 이 단계에 거쳐가지고 제 1장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담아봤는데요. 우리가 취득세가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은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. 그동안 1% 냈던 세금이 최대 12%까지 굉장히 높은 세율이 이렇게 적용되는데, 그러한 와중에서 내가 취득세를 중과가 되지 않는 어떤 주택들이 있거든요. 특례주택들이. 그런 주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, 또 취득세의 핵심은 주택수 판정에 있거든요. 그 주택수 판정에 있어서 포함되는 거, 그 다음에 제외되는 주택들이 어떤 주택들이 있는지 담아봤습니다. 제 2장은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.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겠죠. 특히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.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이 130%가 적용되는데, 이렇게 세율이 높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 2장에서 담아봤습니다. 제 3장은 우리가 2021년 6월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. 물론 1년의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과태료는 내년부터 이렇게 적용되는데, 그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은 주택 임대 소득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. 그러한 상황에서 주택 임대 소득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, 그리고 그 주택 임대 소득이 신고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문제가 되겠죠. 그 건강보험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 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4장부터 7장까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인데, 양도소득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.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담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부분만을 담아봤습니다. 그래서 제 4장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,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다 알고 있는데요.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계산 구조 속에 모든 절세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던 그 계산 방법을 통한 절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 4장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. 5장은 우리가 가장 큰 혜택이죠. 양도소득세에서 주는 가장 큰 혜택,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내용입니다.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,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는데, 특히 2021년부터 보유기간이 리셋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리셋과 관련된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, 또 이에 따른 거주기간도 리셋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고, 또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,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1세대 특례, 1주택에 대한 특례,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담아봤습니다. 제 6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거든요. 우리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월 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세율이 20%, 30% 추가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기존에 냈던 세금보다 상당히 많은 세금을
거의 70%, 80%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 그러한 와중에서 모든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을 매도했었을 때 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. 중과 제외 주택이라는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. 그 중과 제외 주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3주택자, 그 다음에 2주택자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제7장에서는 다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.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는데 특히 2021년부터 주택 분양권이 이제 주택수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제 주택수에 들어오다 보니까 세부담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죠. 또 단기 양도에 대해서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 분양권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인상됐습니다.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주택 입주권,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 분양권을 취득했었을 때 과연 취득세는 어떻게 되고 또 이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 분양권을 보유했었을 때 과연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처분했었을 때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 분양권은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. 아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. 그 서점을 갔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책 한 권이 제 눈을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.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거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늘 함께 했던 책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그때부터 저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을 한번 집필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.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조금 쉽게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이 책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이 책이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책을 읽어보시고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더 좋은 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. 더불어 지금은 이제 시간이 제가 많이 없지만 6월 이후부터는 이 책에 있는 핵심 내용을 갖고 아마 책을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좋은 강의로 다시 뵐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